오늘 사회를 보게 된 샤론 우즈 마스터 이은진입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요, 저희 탑 그룹의 정말 우먼 파워. 예, 제가 볼 때마다 작은 거인이라고 어떻게 저 작은 체구에 저 강력한 파워가 나올 수 있을까 항상 제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여기 계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 성공스쿨에 강의를 해주신 백성호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셨네요.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예, 오늘은 지난번 비해서 안 추운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성공스쿨에서 어떤 얘기를 좀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8단계를 열어놨는데요. 8단계를 가지고 성공의 8단계로 원래는 13단계입니다. 이걸 줄여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게 나폴레옹 힐의 13단계를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게 정리해서 성공의 8단계를 만들어 놨는데요. 성공의 8단계는 이렇게 쭉 보시면 계단에 있죠. 8단계는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이 안 되면 결단이 안 되겠죠. 결단하지 않고 명단 작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꿈과 목표가 정확히 서고 결단을 한 다음에, 결단은 결심하고 다른 겁니다. 결심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거고요. 결단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명단 작성을 해서 내 명단에 들어오는 그들이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내가 결단되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남과 초대와 사업 설명, 후속 조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스폰서와 소통하고 상담하고 내가 했던 7가지를 그대로 복제하기.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8단계로 우리들의 라인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인 뎁스가 성공의 8단계로 만들어지거든요. 라인 뎁스는 나의 라인에, 내 라인의 이 뎁스 라인은 이 뎁스로 깊이는 8단계로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8단계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물론 좌우 라인의 뎁스가 성공의 8단계에 의해서 초대하고 후속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라인 뎁스는. 그렇다면 8단계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혹시 추상적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신 분? 추상적 시스템. 안 들어보셨죠? 제가 우리 강남에서도 한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성공의 8단계가 하드웨어적인 거라면 추상적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추상적 시스템에 이 아주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힘에 의해서, 추상적 시스템에 의해서 이 위스가, 이게 이렇게 가늘게 되어 있던 이 위스가 넓이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다. 뎁스는 8단계, 위스는 넓이, 폭, 위스는 추상적 시스템에 의해서 넓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추상적 시스템은 6가지를 1박 2일 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확 빠지는 게 성공의 8단계예요. 그걸 리더십 코스에서 실제로 돈 받고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우리 사장님들이 평소에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살을 붙인다 이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상적 시스템은 첫 번째가 edification이에요. 이게 그냥 미국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것쯤은 그냥 한글로라도 영어로 알아놓자. 한글로 말하면 칭찬, 격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꼭 다 모르셔도 되지만 원래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edification. 예. 두 번째는 promotion이에요. promotion. 세 번째는 association이에요. A를 이렇게 쓸까요? association.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duplication이에요. D를 왜 이렇게 썼지? duplication. 요 중에 여기 네 가지로 요약을 한 건데 칭찬, 격려, 홍보, 프로모션. 우리 왜 복서들 아주 세기의 대결 이런 거 할 때 프로모터 이런 말 들어보셨죠? 프로모션, 우리가 프로모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연결, 연계, 연합, 듀플리케이션, 복제. 복사가 아닙니다. 그죠? 복제.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요 사이에 6가지로 하자면 모티베이션이에요.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커뮤니케이션. 저도 아주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예, 다시 쓸게요. 커뮤니케이션. 네, 이렇게 6가지예요. 다 알만한 얘기들이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주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그죠? 8단계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웨어만 있어도 안 되죠. 명단만 막 작성하고 막 와라 가라 막 하고 막 초대하고 예, 막 사업 설명만 하고 이것만으로 다 되진 않는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뎁스, 라인의 깊이를 내려주고 추상적 시스템은 라인의 위스, 넓이를 넓혀주는, 광폭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한 부분들이 뭐라고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추상적 시스템.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사장님들이 별로 안 들어보셨더라도 그냥 가볍게 한번, 오늘 처음 듣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죠. 왠지 보니까 왠지 나랑 말도 안 해봤는데 좀 뭔가 그 사람 좀 싫어서 가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왠지 나한테 그 사람이 뭐 커피도 한 잔 안 줬는데 왠지 그 사람 좋아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감도 익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참 잘 못하는 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1번이에요. 가까울수록 칭찬 격려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제가 외부에 강의를 가면 엄청 인기가 좋아요. 왜요? 칭찬 격려를 잘하거든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에게 오늘 참 마음먹고 아침에 맛있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드릴 때 서울 여자들은 이럴 거야 아마. 자기야 이거 꼭 따끈하게 먹고 나가 이럴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이거 무라 딱 이러거든요. 무라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고맙다. 서울 남자들 같으면 당신 정말 잘했어 이럴 거를 부산 남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됐다 지랄한다 이러거든요. 됐다 이래놓고는 먹고 가. 또 안 먹는 게 아니고 됐다 이러면서 팍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마음이 교류하니까 화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신랑이 내가 만드는 거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서울 부인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할 일이죠. 아니 문디지랄하네 이랬으니까. 그런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도 라인 위스가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뭔가 엄마가 아들을 탁 때려도 아들이 엄마가 사랑으로 나를 때리는지 진짜 미워서 계모처럼 때리는지 알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추상적인 거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죠? 보이지는 않는데 있어. 그리고 보이지는 않는데 만져지지는 않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추상적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에디피케이션입니다. 저건 뭐냐면 되도록이면 칭찬 격려를 하는데 이 1박 2일짜리 프로그램을요 1시간 만에 하려 하면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약만 정말 하면 이 추상적 시스템이 우리 사장님들께 얼마만큼 와닿을지 제가 너무너무 조마조마한데요. 이게 정말 풀로 딱 들으시면 완전히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추상적 시스템 한다 이러면 막 몰려왔어요. 예, 그랬는데 아무튼 에디피케이션은 진정 어린 칭찬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뚱뚱하고
좀 못생긴 사람에게 어머 왜 그렇게 이쁘세요? 미스 코리아 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관심 없는 칭찬 말고 진짜 그분의 예쁜 점 또는 그분의 아주 장점 이런 것들을 진심 어린 관심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짜 칭찬 격려를 하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새댁이. 근데 아기가 좀 못생겼어. 근데 어머나 엄마가 너무 이쁜데 아기가 엄마를 닮았어요.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들으면 정말 귀가 좀 기분 좋은, 귀가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상대방에 대한 나의 관심이 없이는 그들에게 정말 진정 어린 칭찬이나 격려 이런 걸 못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에듀케이션을 잘하면 내가 칭찬 격려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예를 들어서 막 직급도 안 가고 막 너무 이무기야. 그 사람한테 무조건 잘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잘한다 하면 이분은 정말 3년 동안 판매사 하는 게 너무 잘하는 일인 줄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에게 가장 맞는 칭찬 격려. 그런데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좀 칭찬 격려 속에서 이분을 잘 동기부여 시켜줘야 돼요. 이분에게 잘 동기부여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이분에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인심을 잃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또 정말 이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어떨 때는 이분은 좀 자기가 생각할 때 난 좀 능력이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저렇게 초대해서 원데이 오는데 나는 맨날 혼자 와요. 이럴 때도 이분이 나중에 더 큰 조직을 갖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계속 이분의 장점에 대해서 당신은 빠지지 않잖아요. 당신은 정말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저도 처음에는요. 첫 달에는요. 빵원을 받았어요. 첫 달 수입이 애터미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빵원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라든지 그냥 당신이 지금 곧 잘 될 거다. 이유는 당신이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제법 됐을 때 오토 판매사가 안 될 때예요. 안 된 저는 그 오토 판매사까지가 제가 뒤돌아보니까 고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폰서가 가니까 좀 당신이 10만만 하면 30만 돼요. 이렇게 하는 스폰서가 저는 없었거든요. 직대 스폰서가 멀리 계시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직급을 또 좀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좀 같이 맞춰보자,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호센터에 강의를 가니까 김현숙 단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옥은 이제 한 2, 3일 지나면 오토 뜨지?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15일 날이 돼도 오토가 안 뜨는데 마지막 날이 돼도 오토가 안 뜨는데 근근히 맞추고 있을 때 2, 3일 지나면 오토가 뜨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뜨는데요. 말일 날도 제가 띄워야 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이랬어요. 그러면 다 된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너는 대단히 잘 될 거다로 저는 들린 거예요. 예. 항상 제가 가면 등 두드려 주시고 잘한다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2, 3일 만에 너 오토 뜨지 이랬는데 전혀 뜨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들을 때 저는 항상 스폰서가 나를 잘한다고 인정하고 있었어. 스폰서는 나를 믿고 있어. 내가 정말 성공할 거라고 스폰서가 믿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다 된 거야. 딱 들으니까 제가 어머 진짜 나는 엄청 스폰서님이 나를 엄청나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엄청 크게 키울 거라고 결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 정말 그때부터 와가지거든요. 오토 판매사가 그냥 일주일 만이라도 뜨게 하려고 막 하면서 그때는 꿈이 뭐였냐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토를 3일 만에 띄우냐 뭐 이런 거였어요. 지금은요 아침에 눈 딱 뜨면 250이 떠요. 아침에 눈 뜨면 250이 뜨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는데 250이 뜨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요. 또 김현수 단장님이 또 이러십니다. 나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상한가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야, 지금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눈 뜨는데 5천만 포인트가 아침에 그냥 상한가가 아침에 뜨냐고 싶은데 곧 저도 가겠죠. 어떤 날은 그냥 1,800만 포인트가 하루에 뜨는 날도 있단 말이죠. 예, 되겠다, 되겠다. 이런 거에서 정말 내가 정말 파트너들과 또는 스폰서도 또 소통에 문제가 있고 이럴 때도 스폰서님 잘하고 있어요. 예, 제가 열심히 할게요. 라든지 상대방에게 계속 에너지를 주는 에너자이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그분에 대한 특히 파트너에 대한 감각은 내가 예민하죠. 형제 라인보다. 그럴 때는 그분에게 딱 맞는 에듀케이션을 우리가 준비해서 얘기하고 그분이 내 말을 안 들은 것보다 나를 지금 안 만난 것보다 나를 만나고 돌아서서 갈 때는 그분이 엄청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이 헬프를 이렇게 센터 와서 사업 설명을 듣고 제가 헬프를 했어요. 그랬는데 부인이 직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남편을 전업하면 정말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도 내가 내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이 세상에 쉬운 건 없다고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저는 요 앞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하면 1,000만 원 번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마다 장사 야간에도 해야 되고 새벽에 장보러 가야 되고 가락시장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저는 정말 이보다 쉬울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애터미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데 정말 주머니가 비었을수록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 사업을 자꾸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이 정말 이 순서대로 여기 있는 대로 쭉 그들에게 안내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단계도 꿈과 목표 설정부터 듀플리케이션까지 있듯이 성공의 8단계도 추상적 시스템도 역시 이 부분들을 순서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역시 이건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추상적 시스템은 융합이에요. 융합. 포괄적으로 포함된 시스템. 8단계는 1번이 안 되면 2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꿈과 목표가 설정이 안 됐는데 결단이 되나요? 결단 안 했는데 남의 운명을 결정할 명단을 척척 나한테 아주 리스트를 막 써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성공할 나를 만난 명단에 있는 홍길동 씨는 내가 로얄 갈 사람이면 로얄 갈 홍길동이가 되지만 제대로 안 하고 시스템 모르고 어영부영 몇 개 팔다가 가는 나에게 리스트업에 올라온 사람은 집에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운명이 걸린 명단 작성도 내가 결단하기 전에 막 써가지고 아무나 잡아와가지고 그 사람 안 한다 하면 자기도 안 하고 그 사람 한두 번 왔다가 안 오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작은 사업도 진지해야지 호떡을 구워서 팔아도 진지해야지 성공하는데 어떻게 이 큰 비즈니스를 만나서 진지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요. 저 사람 너무 고생하겠다. 때로는 밖에 나가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애터미를 못 알아듣고 애터미를 힘들다 하고 시스템을 무시하는 분들을 보면 야,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에듀피케이션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그들의 장점이나 또는 그들의 약점도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칭찬, 격려, 에듀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모션입니다. 우리가 프로모션은 뭐냐면 홍보. 그죠? 홍보 뭐 그런 건데 홍보는 프로모션은 뭐하고 노티스하고 틀려요. 알림장이 아니다. 홍보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오늘 이번 주 일요일 날 센터에 와봐라. 오면 사람들이 좀 많대이. 놀라지 말고 와가지고 좀 들으래이. 요거는 알림장이에요. 친구야, 맨날 며칠 날 1박 2일 가거든. 그게 와라. 이건 알림장이에요. 알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세게 말하면 친구가 힘들어서 안 온다고 생각해요. 제발 남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석세스 아카데미나 미팅과 행사는 걸름망이에요. 석세스 아카데미를 듣고 가슴이 뛰고 내 가족의 운명을 엄마인 내가 바꿀 수 있다. 정말 석세스 아카데미를 듣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서 성공하는 사람과 석세스 아카데미를 듣고는 그냥 1박 2일 앉아서 차려주는 밥 먹고 앉아서 나오다가 어휴 힘들다. 이렇게 힘든 거 누가 하냐. 이러고 안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아주 노가다를 시켜봐야 돼. 노가다를. 예. 아니 1박 2일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까? 밥을 했습니까? 반찬을 했습니까? 차려주는 밥 먹고 억대 연봉자들이 나를 위해서 강의해줬는데 그걸 듣고 나오면서 허리야 힘들어. 세상에 이렇게 힘든 거 누가 하냐고. 예. 그러면 영국에 가서 공주마마 하지 말고 여기 왔냐고요. 그죠? 공주마마도 힘들어요. 공주마마도 아무나 못해요. 이혼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려주면 그런 걸름망은 시스템이 걸러줘요. 감동받고 정말 미쳐서 하는 사람은 하겠죠. 그러면 그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가 나를 위해서 모두가 참여해주고 내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본사가 주최해주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고도 그냥 어쩌고 저쩌고 힘들다 어렵다 봐라 저 사람은 오래됐다 하잖아 이런 소리를 하면서 걸름망에서 싹 걸러버려요. 시스템은 걸름망이에요. 걸러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것도 자기 복 또 내가 거기서 동기부여 받고 성공하는 것도 내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내가 알리고 싶은 것들 정말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는데 프로모션은 뭐냐면 왜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거든. 저번에 당신이 들었던 사업 설명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사가 운영하는 이런 행사가 있어. 이런 보통 나가서 석세스 아카데미 이러면 밖에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항상 초보자에게는 고객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1박 2일 홍천 비발디 같으면 스키장도 있고 밤새 야간 스키도 하고 너무너무 좋다. 경치도 좋고 1박 2일 한번 가보자.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저는 그랬어요. 허파에 바람 좀 쏘이러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홍보를 왜? 그 다음에 어디서? 정확히 어디서? 오늘 아침 10시 분당 탑센터에서 어디서? 그러니까 몇 날, 몇 시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히. 와봐라. 니 왜 안 오노? 저번에 오라 했잖아. 저기 파트너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몇 날 몇 시에 오라고 딱 약속을 잡으세요. 안 돼요. 가는 그렇게 강하게 땡기면 안 돼요. 이러거든요. 그 약하게 오라 해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딱 듣고 그래? 단 프로모션을 할 때는 친구야 금요일 10시에 요런 시간이 있고 일요일은 이렇게 원데이가 있고 토요일은 뭐가 있다. 이렇게 두세 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사람은 금요일 10시에 와라. 아니 시간 없어. 그러면 일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 2시 또 토요일 날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요. 2개, 3개 중에서 뭘 고를까를 걱정해요. 뭘 고를까? 근데 한 개만 딱 던져주고 왜 안 오니? 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가면 괜히 차비 들여서 가면 또 뭔가를 저 다단계가 살아 알 거고 저 친구가 내가 가면 지가 좋겠지. 그래서 안 오거든요. 만일에 사람들이 오늘 아침 10시에 분당 탑센터에 와서 성공스쿨을 들으면 금을 한 양씩 준대. 몇 명쯤 데리고 올 수 있으세요? 금 한 양 준다면 몇 명쯤 데리고 올 수 있으세요? 예. 물 좀 주세요. 물 좀 갖다. 아이 고맙습니다. 여기 있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히타가 얼굴로 막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오면 당신 금 한 양 줄게. 한 10명씩은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여사님 몇 명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일이 만일에 이 강의를 딱 듣고 애터미를 해서 성공해버리면 금 한 양짜리예요? 더 되죠. 내가 프로모션을 할 때는 금 한 양짜리 이상으로 프로모션을 하셔야 된다. 예. 온나? 아이 그 친구 안 온다 하대요. 아이 자꾸 말하니까 거절하대요가 아니다.
거절은 노죠, 노. 노를 거꾸로 딱 한번 돌려볼까요? on이 돼요. 파란불이에요. 노라는 말은 영어로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수거를. 근데 영어로 노를 영어로 풀면 다시 한번 말해줘가 나와요. 다시 한번 말해줘. 친구야, 네가 지금 한 그 말을 내가 잘 못 알아듣겠어. 또는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기에 가면 내가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정말 너에게 거절하고 싶지 않거든. 내가 예스 하도록 말해봐. 이 말이 노라는 거죠. 제발 예스하게 말해, 예스하게. 저는 거절을 즐겨라 그런 거 싫어요. 거절을 왜 즐겨요? 거절을 안 받는 게 더 좋지, 그죠? 거절은 나 혼자 받으세요. 나 혼자 집에서 연습하는 거야. 홍길동이는 이렇게 말하면 노 하겠다. 거절을 집에서 혼자 받으라니까. 연습하세요. 그런데 내가 연습을 10번 하고 친구에 가서 딱 얘기할 때는 친구 그래? 시간 없지만 한번 내볼게. 요렇게 친구가 주변 분들이 예스 하도록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프로모션을 얼마나 잘하느냐. 나에게 프로모션을 잘해야 돼요. 제가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저만 그쪽으로 가자 하고 다 반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하도록 말해야죠. 그래서 제가 밤에 딱 잘라고 누웠는데 생각이 나더라고. 요렇게 말하면 내 쪽으로 오겠다. 생각을 딱 하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왜 거기 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니까. 왜 당신이 오늘 아침 10시에 와야 되는지를 파트너에게 10시 강의 있는 줄 알죠? 이렇게 말하니까 안 오지. 금요일날 10시 강의 있는 줄 알죠? 몰랐어요? 이건 알림장이다. 이 비즈니스는 절대로 알림장을 날려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프로모션 해야 돼요. 우리 세기의 복서들이 막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누구는 뭐 주먹 몇 방 때리니까 뭐 800억 받고 이런 거 할 때 프로모터라고 하죠. 프로모터들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싱 경기가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땡?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내가 계속 동기부여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내 꿈을 생각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계속 리뉴얼하고 내가 결단되어져 있으면 미쳐서 말하는 거예요. 미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번 주에 7만 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친구한테 말하겠노? 이러니까 저 친구가 온다 할까 봐 겁나가지고 일요일 날 니 올래? 이러니까 친구가 아니 신랑하고 어디 가니까 아이고 잘됐다. 나도 안 오잖아요.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받지 마라. 제발 받지 마라 하면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딱 받네. 이 인간이. 받아서 뭐라 그래요? 친구야 저기 그 있지 앱솔루트라고 아나. 그러니까 몰라. 난 명품 써. 쓰던 거 화장품을 여자들이 어떻게 받고. 그래 맞지. 탁 끊어보자. 네. 1번 2번이 안 되면요 절대로 프로모션이 안 돼요. 사람들은 내가 결단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전부 다 결심해요. 성공할 거야. 되겠지. 성공해야지. 이게 결심이죠. 알림장과 홍보는 무지무지하게 다르듯이 결심과 결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단은 돌아갈 배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비즈니스 하면서 제일 화가 나는 사람. 왜 오기만 하면 나한테 밥 얻어 먹으면서 돈 필요 없다는지 몰라요. 돈 필요 없대 자기는. 돈 필요 없대. 돈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 필요 없다 하면서 여기 와서 듣고는 뭐라 그래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어렵다. 우리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난장에 착상할 때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일 1등한 놈들이 나예요. 맞죠?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딱 엄마의 난자에 착상한 이 달리기에서 1등한 사람이 나라고요. 2억 개 중에서. 맞죠?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공동 1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쌍둥이가 나오죠. 그런 일인데 나를 갖다가 이 내 안의 잠재의식이 이렇게 말한대. 나에게.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잠재 능력의 15%를 쓰고 죽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쓰고 죽을까요? 4% 5% 쓰고 죽는데요. 그러면 빙산처럼 안에 잠겨있는 부분이 더 많겠죠. 나의 잠재의식이.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잠재의식은 나에게 일생을 두드린대. 나를. 뭐라고? 내가 바보처럼 멍청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주인님, 제발 나를 끄집어내서 써달라고. 제발 나 좀 끄집어내서 써주세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난 나에게 아이고 니는 못한다. 니 사람이 어딨노? 니가 뭘 팔아봤다고. 못 판다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 팔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는. 왜 못 팔아요? 말하면 되지. 팔아오라 했어요. 알리라 그랬지. 이런 게 있다고, 싸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오히려 난 못 팔아요 이런 사람은요, 뭐라 그럴까? 불로소득을 원해요. 나는 못 파는데 파트너가 생겼어. 좀 팔아라. 10만 포인트 부족하거든? 정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은 홍보다, 홍보. 그래서 알림장과 틀린다. 몇 날, 몇 시, 몇 분, 어디서 정확히 그 얘기를 계속 프로모션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으면 나는 왜 라인이 안 나가? 나는 왜 맨날 팀장이야? 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프로모션이 그동안에 약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프로모션은요, 그 친구가 내 눈을 보면 내 눈에 딸려 들어와야 돼요. 와, 저 인간 좀 뭐 잘 될 것 같다. 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 근데 또 3개월, 6개월 후에 그때 그 모습으로 가. 그때 그 아줌마로. 지하고 내하고 그냥 비 오는 날 파전 부쳐 먹던 그때 슬리퍼 신고 장 보러 가던 그때 그 모습으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아직 멀었다. 네 아직 될라면 멀었으니까 난 니랑 같이 고생할 생각 없어. 너 잘 되고 나면 나 좀 갈게. 그게 노예요. 그게 노예요. 절대로 집에서 연습하셔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거야. 가상을 딱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분이 딱 말하면 예스, 바로 예스 나오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모션이에요. 자꾸만 거절을 즐겨라 하더라. 200명한테 거절을 받으면 성공한다 하더라. 이러면서 막 거절을 팍팍 맞고 다니니까 자기가 죽어버리잖아. 만들기도 전에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아니 가족한테라도 거절받으면 기분 나쁜데 거절받아서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은 내가 나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이 말 하겠다. 저 친구가 와서 이 말하면 나도 이렇게 말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 이거를 생각해야죠. 이 빅비즈니스를 만나서.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을 내가 강력한 프로모션이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DISC 유형별 관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따라서 프로모션도 말로 강하게 할 사람, 눈빛으로 강하게 할 사람, 느낌으로 강하게 할 사람, 그 다음에 신뢰 쌓기부터 해야 될 사람 다 다르겠죠. 신뢰 쌓기를 잘 하면서 끌고 가서 그가 예스를 하도록 하는 것도 프로모션이에요. 알림장 절대로 하지 마세요. 친구야, 내가 그때 1박 2일 가자 했잖아. 갔다 와서. 그때 내가 왜 원데이 세미나 가자 할 때 니 안 왔잖아. 이게 아니고 절대로 이 비즈니스는 알림장을 줘서는 안 된다. 강력한 프로모션, 그들이 확 해가지고 뭐야 금 한 양 준다고 이런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이 빛을 반사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은 그래서 그들이 동기부여 되어져서 오는 거예요. 맞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정말 자기는 먹고 살 거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노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디 가서 노실 겁니까? 애터미에서는 정말 로얄 빌리지에서 로얄들이 정말 크라운들이 이렇게 정말 고액 연봉 자면서 세상에서 너무너무 많은 기부도 하는 아름다운 그런 내 인생의 마지막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멤버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 얘기를 그냥 우리가 은행도 있잖아요. 뭐 좀 많이 쓰고 이러면 VIP, 좀 있으면 프리미엄, 뭐 VVIP 막 올라가잖아요.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 기분 좋거든요. 그죠? 괜히 그런 거 받으면 기분이 싹 좋잖아요. 당신이 그런 내 인생의 마지막 사회가 만들어지는 애터미에서 우리 크루즈도 즐기고 가족도 있잖아요. 연봉이 너무 차이 나면 같이 못 놀아요. 형제도 너무너무 어려운 형제와 수백억 자산가는 형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정말 같은 사회에서 만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사회가 애터미에서 만들어진다면 멤버가 되실만 하지 않나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 예스 했잖아, 예스. 네, 예스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돈 필요 없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은 왜 형제끼리 박 터지냐고. 그죠? 돈을 몰라서 돈 필요 없을 수도 있죠. 돈을 몰라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들이 동기부여 되어져서
가슴이 울렁울렁 해갖고 센터에 와서 그냥 억대 연봉자가 강의를 해보세요. 그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었노? 네 진작 말해주지 막 이럴 거라.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은요.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설명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어소시에이션은 뭐 연계연합이에요. 연계연합. 그래서 연계연합에서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형제 라인 간에 해서는 안 될 일, 크로스 라이닝, 크로스 워킹 이런 게 있어요. 형제 라인끼리 A와 B가 이렇게 A의 좌우, B의 좌우가 있어요. 여기에 스폰서가 있겠죠. 근데 연합하고 연계하고 다 좋아요. 되도록이면 라인십을 타고 하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계보도 들고 형제 라인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 연합하라 하더라. 다 도와주라 하더라. 재심합력하라 하더라.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라인십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의논하는 거고 형제 라인 A와 B는 형제 라인이죠. 스폰서는 다 파트너지만 이럴 때 A와 B와 여기 있는 또 C와 D도 형제 라인이죠. 그런데 형제 라인끼리 해야 될 일 크로스 워킹이라고 해요. 크로스 워킹은 뭐냐면 미인 대칭 하시면 돼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그냥 뭐 이런 얘기들 일반적인 얘기들. 점심 드셨어요? 이런 얘기들. 미인 대칭만 하시면 돼요. 형제 라인끼리는 승급을 축하합니다. 근데 형제 라인끼리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크로스 워킹, 크로스 라이닝이에요. 크로스 라이닝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C가 이 F에게 C가 F에게 계보도 들고 상담하면 된다 안 된다? 계보도 다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제 라인 더럽게 줄 섰다.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예. 스폰서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내가 형제 라인끼리 해서는 안 되는 크로스 라이닝은 형제 라인한테 고충을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해외 라인에 가면 숙소를 같이 쓰다가 우리 파트너가 필리핀에서 너무 동기부여 되어지고 너무 FM대로 잘하고 있는 분이 가서 늘 파트너의 집인가 이렇게 잤는가 숙소를 다른 데 쓰다가 공동 숙소를 쓰는데 그날 밤에 형제 라인이 형제 라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스폰서가 이렇게 안 도와주니? 비행기표 왕복 안 끊어줘? 어머 나쁜 스폰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비비브를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그때 그러고 와서는 스폰서하고 원수가 돼가지고요. 우리 스폰서는 뭐 이래? 그래가지고요 완전 시스템에서 멀어졌어요. 우리가 행사를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서도 형제 라인끼리 섞일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항상 형제 라인끼리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그냥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좀 중요한 일이나 물어보고 싶은 이분에 대해서 나는 궁금해. 내가 그럴 때는 스폰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리 가까워도 이 형제 라인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스폰서님 오토 판매사가 좀 모자라요. 이렇고 이런데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인을 타고 다 위에 올라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에서 쭉 가다 보면 어소시에이션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별이 여기가 이 파트너가 자신의 파트너가 자기를 떠나서 이 상위 스폰서하고 상담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정말 스폰서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나를 제끼고 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은 연계 내가 안 될 때는 호일러를 스폰서님들 다 호일러를 써라. 그런데 만약에 C가 의사 출신이야. F도 의사 출신이야. 이럴 때는 같은 스폰서니까 스폰서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오늘 C가 오거든요, 스폰서님. 근데 이분이 의사잖아요. 나중에 마치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거는 스폰서 중심으로 이렇게 면담을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 정도는 해도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스폰서가. 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정말 이 라인 뎁스를 따라서 호일러를 써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이 스폰서가 이렇게 해주도록 나는 파트너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돼요. 안 돼. 내 파트너야. 내 거야. 절대 가지 마. 스폰서 저 제대로 안 하거든. 이런 사람 많죠?
그 우산 씌운다 하잖아요. 우산 씌우는 사람이 최고 머리 나쁜 사람. 최고로 머리 나쁜 사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가 여기에 있다면 나의 파트너는 내 파트너만이 아니에요. 1번 대표 사업자까지 이 뎁스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이 라인십으로 저 1번 스폰서까지 모두의 파트너예요. 내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분은 이 스폰서하고 맞겠네. 이분은 나보다는 이 스폰서하고 맞겠네. 하고 연결을 했더니 이 스폰서가 A 스폰서가 이 여기에 있는 이 G를 막 키우네요. 그러면 또 이래요. 왜 나를 빼고 나를 왕따시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는요.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나의 좌라인은 스폰서가 막 너무너무 잘 키우시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해야 돼요? 거기 비집고 들어가야죠. 예, 그게 아니고 나는 소실적을 그때는 찬스다. 완전히 찬스다. 하고 여기를 또 여기와 맞는 스폰서를 내가 등에 업고 그 스폰서를 지렛대로 등에 업고 나는 빨리 여기를 키우는 거예요. 제발 한 줄 잡아주면 너무 좋죠. 그럴 때 빨리 나는 소실적도 안 키우고 소실적 딸랑 한 명, 두 명 놔두고 여기 그냥 뒤밀고 또 들어가가지고 나를 왜 빼냐 이게 아니라 여기를 갖다가 이때 완전히 좋아. 만약에 내가 스폰서한테 좀 섭섭한 게 있어. 그래도 좋아. 내 실력 보여줄게 스폰서. 내 실력 한번 보여준다. 이러면서 여기를 미친 듯이 키워버려야 돼요. 단 여기를 스폰서와 함께 키울 때 내가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여기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팀워크를 짜고 스폰서십을 알고 이 라인 뎁스를 이해하고 위스를 이해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오케이 땡큐 빨리 여기 키워버려. 여기 키우면 뭐예요? 수입 라인이잖아. 수입 라인. 맞죠? 이것도 모르고 그냥 7만 5천 원 받고 있으면서 여기 막 자기를 뺐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뺐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빼주면 좋겠어요. 두 줄 다. 그죠? 두 줄 다 딱 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누가 제일 예쁜 파트너냐 하면 내 얼굴도 모르고 매출 많이 하는 파트너예요. 맞죠? 내 얼굴도 모르고 매출 많이 하는 파트너가 제일 이쁘지 않나요? 스폰서 젖 달라, 우유 달라, 과자 달라, 간식 달라. 왜 안 도와줘 하고 못 살게 하는 파트너보다는 그런 파트너 맨날 안 온다고 와라 하고 이거보다는 아예 막 저 하와이쯤 떨어져 가지고 막 얼굴도 모르고 미쳐서 해가지고 자기가 로얄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이 라인 뎁스를 키울 때 그걸 이해하고 내가 적당할 때 들어가고 빠지고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예. 또 나중에 이제 스폰서가 좀 키워놓고 사장님 여기 스폰서가 보니까 여기도 잘하고 있거든. 사장님 이제 여기 파트너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이래요. 언제는 나를 빼고 또 나보고 하라 그래? 이러지 마시고 그때는 또 얼렁 들어가서 또 키워야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때는 빠지라 해놓고 또 나보고 하라고 지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가 다 진행해놓고 적당할 때 또 나를 키우려고 또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뎁스가 1위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가 대실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스폰서와 키우고 누군가 스폰서와 키우고 아이고 스폰서는 그냥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얼마나 행복한 그죠 나의 재산인데요. 스폰서를 다 꺾고 내가 커야지 이놈의 스폰서 막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스폰서를 다 그냥 훼손해놓고 막 내가 잘하려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무도 안 따르죠. 그 총장님 그러셨잖아. 파트너 바라기를 하는 사람이 하수라고. 스폰서 바라기를 해야 된다고. 내가 스폰서 바라기를 하고 호흡을 맞춰서 나를 따르는 파트너들에게 나 다음 주자들을 내가 전부 다 스폰서 바라기를 하는 거죠. 하고 그러면 이 파트너들도 와서 이게 문화가 돼서 다 스폰서 바라기를 하니까 이게 쫙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파트너 바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집에 가죠. 다 집에 가죠. 그래서 이 일은 프로모션도 얼마만큼 스폰서를 프로모션 하느냐. 우리는 공짜로 써먹을 게 너무 많아요. 강의 공짜죠. 시스템 뭐 석세스나 이런 데 다 강의 공짜잖아요. 우리 숙박비 내는 거잖아요. 스폰서 그 모든 것들을 강의 같은 오늘 2시 강의가 2시에 무슨 특강이 있다. 강사 강의
이런 것들을 그 강사도 아주 끝내주게 프로모션 해야 된다. 몰라, 그냥 밥하던 아줌마인데 성공했단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그분 식사 한번 하게 약속 잡으세요. 그러면 그냥 개념이 없어서 그랬겠죠, 물론. 뭐 그 아줌마 있잖아, 센터에 오면 있는 그 아줌마. 예. 진짜 머리가 정말 나쁜 거예요. 머리는 IQ만 높아서 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그래서 정말 프로모션은 강사를, 스폰서를, 모든 시스템을, 모든 프로그램을 멋지게 프로모트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요, 슬렁슬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슬렁슬렁 안 된다니까. 다 스쳐 지나가 버린다니까. 슬렁슬렁 하면. 그래서 정말 어쩌면 만약에 오늘 원데이 세미나가 있어. 아니면 오늘 양재 부업자 세미나가 있어. 어쩌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흥분되어져야 되냐면요. 오늘 저녁 양재 덕혜호텔 부업자 세미나에 오는 내가 초대한 A가 임페리얼 갈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 걸겠죠? 그죠?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가 심장이 뛰어야 돼, 먼저.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그렇게 나를 동기부여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내가 막 오늘 양재 덕혜 호텔에 오는 막 홍길동이가 야 정말 이 사람 7년 후에 임페리얼이야. 10억 받는 거. 그런 생각하면 어쩌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분이 아니어도 그분의 라인에서 반드시 임페리얼은 나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흥분되어져서 프로모션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들이 딸려오지 않는 거죠.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그런 시 있죠. 니는 언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뜨거웠더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내가 또 뜨거리 미지그리 해갖고 파트너만 끌으라고 니만 잘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또 여기도 8단계도 복제, 추상적 시스템도 복제인데요. 얼마만큼 복제가 중요하냐면 내가 200도 300도 끌고 있어야 파트너는 근근히 100도, 그 다음 파트너는 80도, 그 다음 파트너는 60도거든요. 근데 안 된다 힘든다 하는 사람들 보면 지가 40도야. 지가 40도니까 파트너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시작한 건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쉬운 거 안 되면 어떡하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맨날 펄펄 끓는 연습을 워밍업을 나에게 해야 돼요. 매출이 안 나오고 직급이 뭐 팀장 유지가 안 되고 이러면요. 상담을 딱 하면 리더가 이래요. 아우 쟤들이 안 뛰어요. 쟤들이 안 해요. 매출이 안 올라와요. 아니 팀장 국장이 가만히 있는데 매출 올라옵니까? 이거는 정말 거짓이 없어요. 뛴만큼 답이 나오는 일인데 어떻게 사장님 국장인데 팀장 유지하셔야죠. 팀장인데 오토 유지하셔야죠. 아니요 안 뛰어요. 내가 보면 지가 안 뛰더만. 지가 안 뛰더만. 파트너가 있으면요. 이 파트너들이 뛰지 않으면 어떡해요? 내 파트너 없다 생각하고 내가 다시 만들면 되고 내가 뛰어서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다 아뜨가 하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게 모티베이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사람 가지고 여기 요만큼 있는 이 식구 가지고 맨날 팀장 유지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식구 가지고. 니는 왜 안 와? 니 지난번에는 30 했더니 이번에는 20만 했네. 너는 왜 이번에 빈거 한 번밖에 못했어? 맨날 있는 거 갖고 뺑뺑뺑 도니까 안 되는 거예요. 파트너 힘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달에는 요만큼 돼야죠. 다음 달에는 요만큼 돼야죠. 그래야 요번에 했던 사람 또 안 해도 여기서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키우고 이 역할을 성공할 내가 하는 거예요. 나. 파트너들이 매출 안 나온다고 유지를 안 해. 유지를. 매출 안 나오면 내가 유지하도록 내가 뛰어야죠. 뭐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파트너 한 명도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소비자인 거죠. 소비자. 그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인 거죠. 내가 성공할 내가 내 라인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소비자만 갖고 있는 파트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파트너 다시 만들어야죠. 그 일을 게을리하는 뭐 있는데 뭐 만들어 놨는데 뭐 상한가 할 때까지는요. 내가 만들어내야 돼. 물론 파트너의 멤버십이 계속 커지겠지만 어떻게 팀장 유지를 하면서 그냥 판매사, 팀장, 국장 유지를 맨날 있는 그 사람 4명, 3명 가지고 유지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고는 카드를 긁어요. 유지하고 싶어서 긁어요. 뭐라 그래요? 테이블에 앉아서 말해요.
나는요 남편한테 용돈 받고 아들한테 용돈 받고요 생활비 가지고 카드 다 막았어요.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을 해석을 할게요. 나는요 지질이 안 뛰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질이 안 뛰는 사람이에요. 초저녁 되면 집에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해가 밝은데. 나는요 지질이 안 뛰고요 오토 소비자 절대 안 만들고요. 그래도요 내 카드 긁어서라도 나는 오토 하고 싶거든요. 그럼 긁은 사람들이에요. 제 말 틀려요? 나는 왜 이 일을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도 정말 발바닥이 안 보이게 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밖에서 부도를 내고 왔어요. 사업을 크게 하다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많이 아직도 좀 어렵겠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팀장인데 완전한 오토 판매사예요. 이제 국장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에게 제가 물었어요. 하루는 저녁에 다 가고 없길래 팀장님 아직도 좀 밖에 일들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드시죠?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그분은요 얼굴을 정면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그래서 물으니까 이래요. 아유 저기 본부장님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는요 밖에 빚은 성공하면 줄게 딱 그랬대요. 어쩔 수 없다. 자기도 받을 건 너무 많고 줄 것도 덜 주고 그런 상황에서 딱 결단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놓고 뛰니까 스폰서님 10년의 파트너 그 말을 듣고 내 가슴으로 울었어요. 진짜. 스폰서님 돈이 없이 시작했어도 정말 기름값이 없이 시작했거든요. 근데요 오토 판매사만 딱 되니까요 오토 보름마다 오토만 찍어도 절대 주머니에 돈이 안 마르는 애터미가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왜요? 오토 판매사만 돼도 그 제품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파트너를 늘리고 만들어내고 하니까 이 돈이 빨리 돌죠. 애터미 돈은 빨리 돌아요. 한 달에 1월 달은 7번 수당이 나오는데 이만큼 돈 빨리 도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 빨리 도는데 아무것도 안 팔고 소비자 안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옆에 보니까 형제 라인이 오토 찍는데 자기도 착 끊어가지고 오토를 찍었어. 모자라는 거 확 끊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한 개도 전달 안 해. 그 다음 날부터 또 제대로 안 해. 뭐 갈 데가 없어. 또 다음에 되면 또 모자라는 또 긁어. 그러니까 생활비 받고 남편한테 받은 돈 카드 막는다 소리를 테이블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깨끗한 애터미 크리에스 티슈로 입을 딱 막아주고 싶어요. 네, 진짜로. 어디서 뛰지도 않고 물만 흐리냐고. 정말 열심히 뛰는 사람은요 그런 소리 들으면 섬찟해요. 왜? 내 파트너가 들을까 봐. 아니 팀장이 돼갖고 오토 판매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저 생활비를 빼가지고 카드를 막나?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규가. 절대로 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저는요 절대 안 뛰거든요. 그리고요 카드는 있어요. 카드 막을 돈도 나와요 생활비. 그래서 나는 그냥 힘들게 안 뛰고 그냥 할래요. 소비자 안 만들고요. 이렇게 말해야죠. 절대로 테이블에서 센터에서 절대로 일 안 하는 표시네. 일 안 하는 거 괜찮아요. 일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의 파트너의 힘을 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일은요 세상에 이렇게 싼 화장품 이렇게 좋은 화장품 가지고 카드를 못 막는다? 그럼 그거는 끊으면 안 되죠. 내가 막을 만큼만 해야죠. 정말 저도 이렇게 센터에서 10평짜리 작은 센터에 있을 때 열심히 뛰고 센터에 들어와가지고 정리정돈하고 캐비넷 열어서 없는 거 다 체크해서 주문 넣고 또 오늘 계좌이체로 받은 거 카드 받은 거 매출 넣고 그러면 새벽 2, 3시가 늘 됐어요. 근데 그때도 계좌이체 들어오거나 또 나도 쓰고 먹은 거 있으니까 센터에 이지 체크기 있죠. 체크기 그거를 제가 그냥 팀장 때 이런 때는요 오토가 됐다 안 됐다 할 때는 맨날 내 카드만 밤에 긁는 거예요 제가. 그래 제가 그 체크기를 보고 하루 저녁에는 정말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요. 체크기야 니는 어떻게 맨날 내 카드만 끊냐 이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요 전달하고 수금하고 받고 카드 받고 막 뛰고 라인 늘어나니까 정말 돈이 모이지 않았으면요 센터 못 차렸어요. 애터미 돈은 무조건 오토 판매서부터 남아야 돼요. 밖에 빚이 있는 거는 계산하지 말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밖에 빚 제외하고 나면 오토 판매사 때부터 남아요. 10원이 남아도 남아요. 근데 이거를 팀장인데 뭐 빚졌니 어쩌니 그 빚 갚았겠지. 예.
250만 원, 200만 원 들어오면 300만 원 빚 갚으면 적잖아요. 밖에 빚 갚으면.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맨날 내 카드만 긁는 것 같았어도 맨날 돈이 남았어요. 왜요? 맨날 물건 모자랐거든요. 새벽에 들어와 센터에, 그 조그만 센터에 들어와 가지고요. 하루는 제가 참 못하는 게 이 포장이에요. 박스 포장 있죠? 그날따라 이 팔이 말을 안 듣더라고. 7개를 포장한 날도 있어요. 박스 포장을 7개.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물건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카드를 못 막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못 막을 카드는 버려버리세요. 어떻게 세상에 일 안 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생활비 가지고 아들이 주는 돈까지도 다 해서 카드를 못 막는다? 그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애터미를 죽이는 일이에요. 애터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소비자 만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 라인십을 타고 소통해야 돼요. 라인십을 타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형제 라인에 옆에 있는 형제 라인하고는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숙소나 이런 거 같이 쓸 때도 절대로 형제 라인에게 비비불 금지. 비비불 뭔가 아시죠? 비난, 비평, 불만. 나 있지. 우리 스폰서는 이래. 어째? 친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전철 가다가 또 만나요. 아유, 친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 까발리는 거야. 다. 그런데요, 신기한 걸 제가 알았어요. 비비불을 하는 사람은 절대 집에 안 가요. 들은 사람이 집에 가요. 정확히 말해볼까요? 내 귀에 비비불을 들려주는 사람은 나의 적이에요. 절대로 자기는 안 간다니까. 자기는 막 비비불 해놓고 으쌰으쌰 해. 들은 내가 죽어버린다니까. 절대로 듣지 마세요. 듣고 나면요, 지하철 가다가 내려서 세면장 가서 기 씻으세요. 진짜예요. 바보같이 왜 그런 사람 말을 듣고 이 큰 비즈니스에 다리가 휘청하시냐고. 절대로 그래서요. 우리는 그 수많은 것들을, 방해 전파를 다 물리치고 정상에 올라가는 일이다. 그 작은 일에 다리가 휘청하고 어느 날은 허리가 휘청하고 어느 날은 그 말에 강펀치를 먹고 들어 넣어버리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결단하라는 결단하면 그런 게 안 들리거든요. 저는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애터미 시작하고 안티를 코앞에 갖다 줘도 저는 안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몇 프로 성공하는데 이러면, 아니 난 내 혼자 시작해서 내가 성공하면 100%잖아. 나는 이런 성격이거든. 몇 프로 그거 성공하니? 100%지. 난 성공할 거니까. 내 혼자 시작해서 한 명이 성공하면 몇 프로예요? 100%지. 저는 안티를 들이밀어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 왜 내가 애터미 안 할 것 같으면 뭐라도 할 것 같으면 그거 왜 신경 쓰냐고. 이 세상에 안티가 세계에서 최고인 사람도 안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듣지를 마세요. 나에게 비비불을 들려주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 내 성공을 가로막는, 그냥 왜 너 나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가 맺혀서 나한테 이런 비비불 하는 거야? 이렇게 딱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형제라인끼리 숙소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은 상담과 관련이 있는데, 항상 뎁스 이 라인을 타고 스폰서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은 들을 준비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을 하실 때는 나는 항상 파트너 상담해. 그런데 스폰서와 상담하고 있지 않는 스폰서하고는 상담하시면 안 돼요. 상담은 뭐냐면 원본인 사람이 상담을 받고 카운셀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스폰서들이 쭉 있어요. 쭉 나의 스폰서들이 있어요. 나의 파트너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누구와 상담하냐 하면 보통 보면 이렇게 해요. 초보자는 나한테 이 정보를 주신 분, 또 내 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 위에 있는 사람 없죠. 그죠? 우리는 수평 조직이라.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상담을 할 때는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미팅 강의사에 빠지지 않는, 제대로 하고 있는, 플러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위 스폰서 중에서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상담하는 이 스폰서는 그의 스폰서와 상담하고 있는 스폰서라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자기는 맨날 나를 쪼물딱거리는데 내 라인을 스폰서하고 소통을 안 해.
스폰서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해. 그런 사람과 내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본을 이분들이 원본. 내가 원본이 되기 위해서 원본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 바로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바로 위에 있는 그 사람이면 나는 정말 행운이에요. 내 직대가 내 바로 직대가 원본이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잘 어려워요. 그래서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미팅 강사에 빠지지 않는 이유되지 않는 상위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스폰서가 원본이다. 이 100%짜리 원본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비비블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이 정보를 주신 분한테 눈치가 보여서 상담 못하면 안 돼요. 우리 둘이 같이 갑시다. 자꾸 가서 나의 정보를 준 이 스폰서가 그냥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데리고 가서 스폰서와 상담하고 배우게 듣고 배우라고 예, 그렇게도 하시고 그렇게 굉장히 이 어소시에이션 연합 계속 연결해라. 어디로? 더 잘하고 있는 스폰서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스폰서에게로 나와 내 조직을 내 팀을 내 스폰서 내 파트너를 안내하기 그 다음에 소통하기 상담하기 원본과 상담하기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션입니다. 8단계도 맨 마지막에 듀플리케이션 추상적 시스템도 맨 마지막에 듀플리케이션이에요. 이유는 듀플리케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붕어빵 틀에 넣어놓으면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죠. 예. 근데 붕어빵 틀에 넣어놓은 똑같은 붕어빵처럼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프랜차이즈죠. 맥도날드 치즈버거는 뉴욕에서 먹거나 서울에서 먹거나 맛이 똑같아야 되죠. 그와 같이 똑같이 돼야 돼. 똑같이. 솔직히 그런 것들이 이 복제의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솔직히 저는 별다방 커피가 별로 맛없더라고. 예. 근데 미국에 가니까 블루버틀이라는 커피점이 있어요. 유명하지 않는데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골목 뒤에 있는데도 그 색깔이 딱 애터미 색이에요. 블루버틀이 병이 애터미 색깔 파란 거에 글씨가 하얀색이에요. 와 블루버틀 애터미 커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꼭 거기를 가보자 해서 갔어요. 별다방 커피는 미국에 가서 먹어봐도 한국처럼 맛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커피 믹스가 훨씬 맛있죠. 그런데 정말 블루버틀 커피는 정말 환상적으로 맛있었어요. 거기는요 커피 언제까지 기다려서 그 다 되고 나면 차례되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조그마한 골목 뒤인데도 그렇게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딱 애터미 색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맛도 절대 품질이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똑같이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죠? 같은 맛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각각 우리 개인이 무점포면서 각각 프랜차이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듀플리케이션 복제가 되어야 된다. 복사가 아니라 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복제가 되려면 성공의 8단계에서 1번부터 내가 시작할 때 꿈과 목표 설정, 인생 시나리오 쓰고 이런 것들이 7번까지 제대로 된 스폰서와 상담하기까지 그것들을 제대로 한 그대로를 안내하는 일이에요.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제대로 해야 되겠냐고. 얼마나 제대로 해야 복제가 나처럼만 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처럼만 해라. 근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나는 나 같은 파트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파트너가 나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복제하셔야 돼요. 네, 나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내 양심에 정말 파트너가 나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이 복제는요 참 희한해요. 우리 집안에요 유복자가 있어요. 유복자는 보통 아들이란데 걔는 딸인데 나름 수제여서 좀 잘 돼 있어요. 근데요 걔가 한 5살쯤 되니까 걔가 우리 숙모님 뱃속에 3개월이었을 때 우리 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유복자죠. 걔가 5살쯤 되니까 우리 숙모님이 걔를 종아리를 때리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요건 안 본 애비를 꼭 닮았다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요건 꼭 안 본 지 애비를 닮았다고 이러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그 파트너 생기기 전에 내가 했던 그 파트너가 딱 그대로예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파트너가 안 본 걸 복제해버려요. 나쁜 것은. 꼭 나쁜 것은. 예. 꼭 그래요. 에이, 내 파트너 생기면 잘할게요. 그게 아니라 내 혼자 있을 때 1번부터 7번까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세븐코어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뭔가 매출이 없다? 제품에 대해서 몰라요. 제품을 안 써요. 전달도 별로 안 해요. 이렇게 정말 100% 제품 쓰고 미팅에 오고 소비자 그룹 만들고 이제는요. 전 세계로 막 여러 가지 몰들이 열려버리면요. 오토 소비자 만들지 않으면 허당이에요. 어떻게 일일이 주문해주고 어떻게 갖다 주실래요?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제주도 한라봉 갖다 주실래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 그룹에서 이 오토 소비자가 계속 자기 포인트도 맞추고 나 우리 남편 쪽으로 10만 포인트 하면 나 빙고네 이 정도 알게 소비자도 오토 소비자 만들고 그리고 아침에 눈 딱 뜨면 그냥 내가 오늘 듣고 싶은 거 계속 영상 틀어놓고 들으면서 설거지하고 화장하고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밖에서는 연봉 1억 2억 하면요.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일반인이 와서 절대 다수가 그냥 와서 그냥 성공하는 집단의 성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내가 추상적 시스템과 성공의 8단계를 아는 내가 제대로 듀플리케이션 하려면 좀 공부해야 된다. 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신간을 좀 읽으셔야 돼요. 신간. 나오는 신간들. 뭔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간은 아니지만 좀 괜찮은 책들 중에는 어떻게 사람을 얻을 것인가 이런 책들도 되게 좋아요. 어떻게 사람을 얻을 것인가. 일본 작가가 쓴 사장학 이런 것들도 되게 좋거든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으시라고. 예. 서점. 인터파크. 예. 그 다음에 요 상담하기. 스폰서하고는요. 매일매일 포인트만 달라고 어떤 조직은요. 이런 조직이 있어요. 마감을 탁 해보고 굉장히 쇼킹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그룹은 줘도 끝이 없어요. 줘도 더 달래. 작게 준대. 네가 안 도와줘서 내가 유지가 안 됐대. 그거를 매달 반복하는 조직과 그러면서 또 오라 할 때는 안 와요. 라인 미팅에 안 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또 스폰서가 꼴보기 싫래? 그런데 어떤 팀은 이런 팀이 있었어요. 마감을 하는데 국장을 가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뛰고 세상에 4명의 팀장이 그 다음 판매사들이요. 스폰서가 누구나 다 한쪽에 가지는 어렵죠. 스폰서가 어려운 걸 알고요. 마감을 이틀 3일 전에 해놓고요.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돈을 주더래요. 조금 20만 원. 주면서 이러더래요. 스폰서 보태서 빨리 마감하라고. 스폰서 어디가 부족하냐고. 마감을 스폰서가 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팀장들이 자기 마감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 일하실래요? 어떤 조직이 성공할 것 같으세요? 주는 하여튼 제일 많이 받은 파트너가 나를 제일 꼴보기 싫어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미쳐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 소통하셔야 돼요. 평소에 라인 미팅에 오셔서 제대로 들으시고 직급자 판매사 이상 미팅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오셔야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많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미팅과 행사에 빠지지 않아야 이해가 되는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맞네. 안 오면 훌라당 빠져놓고 포인트만 달래. 그러니까 삐지지. 그리고 스폰서와 평소에 신뢰 쌓기 미팅과 행사에 빠지지 않는 파트너는요.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가요. 왜? 다 알아듣고 있거든. 안 오는 사람이 잘났다는 사람이 안 오면 안 오다가 나타나면 걱정돼요. 오늘 또 내가 뭔 말 하다가 욕먹을란지 몰라가지고. 예. 자기가 빠져놓고 스폰서 꼴보기 싫어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 되겠냐고. 그래서 2년 3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래 놓고 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할 일이 아니잖아. 그죠? 내가 스폰서 바라기로 스폰서를 바라보고 시스템 속에서 계속
바라보고 가야 내 다음 오는 사람들이 전부 스폰서 바라기를 했을 때 이 뎁스와 위스가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 오늘 금방 오고 초대자 근근히 초대해서 온 사람은 이 파트너는 막 불면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막 이 파트너는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이 파트너가 생각해요. 니 내 아이면 없지? 딱 배짱 부리는 거야. 근데 반대로 하셔야 돼요. 파트너가 늘어날수록 가장 소중한 건 스폰서예요. 왜냐하면 스폰서는 나의 지렛대란 말이죠. 내가 그 높은 산을 못 넘을 때 지렛대로 한 번 딱 쳐줄 사람이 스폰서예요. 파트너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스폰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 바라기를 하고 스폰서와 소통하고 스폰서와 신뢰 쌓기를 하면 내 파트너도 와서 그 일을 반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뎁스가 위스가 그냥 넓어져도 깊어져도 말썽이 없어요. 말썽이 없는 조직은요 시스템이 딱 먹혀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냥 아주 마지막 날까지 포인트 안 준다고 하는 그 라인은요 사람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애터미 하는 동안에 이번에 정말 신기한 일을 봤거든요. 파트너들이 먼저 마감해놓고 스폰서한테 제가 말 다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스폰서한테 6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10만 원 주면서 스폰서님 나 지난주 수당 받은 건데 이걸로 스폰서님 부족한데 해가지고 빨리 국장 마감하라고. 그런 팀을 봤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 매출이라는 거는 스폰서한테서 많이 받는 게 좋아요. 내 파트너가 많아서 안 받고 많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많이 일어나야죠. 여기서 많이 일어나야 이번에 100만이 다음에 500만 되고 1000만 되고 그게 상한가를 가야지. 어떻게 스폰서한테서 계속 내려받으면 그걸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관장약 안 넣으면 똥을 못 싸. 진짜요. 지 혼자는 똥을 못 싸요. 관장약 넣을 때만 똥을 싸. 스폰서가 줄 때만 지껏 간다니까. 스폰서가 언제까지 주냐고요. 정말 그런 이 조직이 있고 조직을 계속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스폰서한테 50만 포인트를 받았으면 2월 달에는 30만 받아도 그 이상 나오고 다음에는 안 받아도 그 3배로 나오고 10배로 나오고 이런 조직을 키우는 일에 혈안이 되셔야지 이번에는 누구가 10만 주고 누구 스폰서는 20만 주네 니는 왜 안 줘?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그 더럽게 계산 못하는 사람은 계산할 줄 모르는 비즈니스 수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30만 더하기 10만을 주면 스폰서가 40만을 줬지 비즈니스 수학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게 곱하기가 돼서 다 나에게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맞죠? 내 파트너가 뭘 봤어요? 너 스폰서한테 포인트 작게 준다고 말했지. 너는 왜 50만 밖에 안 줘? 100만 줘야지. 그게 다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오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스폰서를 보호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스폰서를 동기부여시켜서 그 스폰서가 미쳐서 나를 라인 뎁스를 잡고 내 라인을 미쳐서 뛰게 하는 일이에요. 스폰서 길을 팍팍 죽여놓으면 뛰겠어요? 못 뛰지. 내 좋아하는데 나도 보니까 내 좋아하는데 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월급 안 주고 쓰는 스폰서 얼마나 좋아요. 억대 연봉자도. 근데 그 스폰서가 정말 제대로 된 내가 제대로 복제를 했을 때 그 스폰서가 나를 중심으로 조직을 짜게 나를 중심으로 라인 뎁스를 내리게 하는 내가 되면 무조건 성공하겠죠. 그런 일들을 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파트너도 스폰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파트너 신규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지? 아무렇게나 했다가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거를 내가 부메랑처럼 도로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스폰서를 정말 스폰서십을 통해서 정말 멋지게 복제하셔서 모두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